내가 볼 때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이 재산분할과 상속, 재산분할은 문가비에게 1도 안 가. 그러면 이제 문가비 씨가 어느 정도 양육비를 가질 수 있냐. 정우성 씨가 건물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안녕 팬심이들. 오늘은 되게 다들 놀랬을 거야. 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우성 씨가 아이 아빠가 됐다네. 우리 정우성 씨가 몇 년생이지? 나보다 오빠인 건 맞아, 확실해. 탑스타의 아이 소식인데다가 비혼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은 혼인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양육과 친권 그리고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나는 다뤄주려고 해. 기사에 있는 거를 좀 바탕으로 표면적인 것부터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22년에 유명 배우가 주사나 모임에서 둘이 처음으로 이제 만났대.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해. 그러다가 다음 해인 작년 6월에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의 아이를 임신을 했네. 문가비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정우성에게 바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 씨도 기뻐하면서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해. 그런데 이 둘의 만남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둘이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었고, 갑작스럽지만 정우성 씨는 친부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둘 사이에 아이는 생겼는데 이제 아이에 관련된 법률 문제를 어떻게 하냐. 태명도 정우성 씨가 직접 지어줬고, 산후조리원, 병원 같은 것도 문가비 씨와 함께 논의하고 정했다고 해. 이러면서 올해 3월쯤에 문가비 씨가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난 11월 22일에 처음으로 SNS를 통해 아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중들도 알게 된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이제 여기서 법률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먼저 결혼한 부부, 이거는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야.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아내가 X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법률혼의 남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아이로 추정을 해. 그래서 X와 Y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적으로 Y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근데 언제나 그렇진 않아.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했어. 혼인 중에 임신은 했어. 그런데 혼인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 Y의 아이일까? 모르지. 알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로 보고,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요 200일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료에도 시점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 부부가 이혼을 했어. 근데 다음날 애가 태어났어. 이 애는 Y의 애가 맞을 확률이 아주 높잖아. 따라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보고 이 Y 아빠의 아이로 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 결혼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뭔가 아이가 나랑 혈액형도 안 맞고 이게 아무리 봐도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느낌이 있거든. 그럴 경우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이 애는 내 아이로 추정받으니까 이 애를 무조건 양육하고 양육비가 발생하고 이래야 될까? 아니거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친생 부인의 소라고 해서 아빠가 아이를 상대로 내 아이가 아니요 라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돼.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얘기를 해보자. 보통은 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인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엄마나 아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게 상속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혼인 외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이거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어. 정우성은 이 아이가 내 아이요 라고 인정을 한 상태야. 정우성은 지금 자기가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인지를 해준 경우지만, 만약에 아빠가 아들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인지를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이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냐면 아들이 직접, 또는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그 법정 대리인인 엄마가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어. 누구를 상대로? 생부를 상대로. 만약에 근데 아빠가 사망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도 할 수 있어. 양육비 관련해서도 되게 궁금증이 많을 텐데, 정우성 씨 자체가 이미 먼저 발표를 한 게 아이 친부로서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는 말을 했어. 친권이랑 양육권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친권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 대해서 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야. 아이가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이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게 친권이고,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이 있게 되지만,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아빠가 친권은 가지고 있고 엄마가 양육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가 보통 친권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 문가비 씨도 아이를 낳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양육을 하겠다는 의사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문가비 씨가 어느 정도 양육비를 가질 수 있냐,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정우성 씨가 건물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대카드 블랙 요거 쓴다고 하는데, 현대카드 블랙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어쨌든 6천만 원 이상 정도 돼야 된다는 기사를 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빠의 수입이 많다고 해서 양육비를 무한정 주는
되는 건 아니고 양육비를 정할 때 있어서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협의에 따라서 정우성 씨가 주게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고 법정에서 정우성 씨가 나는 양육비를 뭐 너무 많이 요구해서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하면 양육비 기준 산정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아빠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부 합산 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때는 2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법원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재산분할은 문가비에게 1도 안 가.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결혼해야 일단 갈 수 있고 둘이서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거든. 둘이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문가비 씨는 재산분할 하나도 안 가고 혼외자이지만 정우성 씨가 아이를 인지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우성 씨의 모든 재산은 이제 나중에 상속을 받으면 아들 재산이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이제 법률 관계를 조금 따져보면 혼인했을 때 부부간의 법률 관계는 당연히 아이에 대해서 같이 양육을 하고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잖아. 이혼을 하면 가장 먼저 문제되는 권리가 세 가지야. 그게 뭐냐면 친권, 양육권, 세 번째는 면접 교섭권이야.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부부는 이 둘 사이에 발생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플러스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이 문제가 된다면 정우성과 문가비는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재산 분할 문제가 없을 뿐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한 사람들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어. 정우성 씨랑 문가비 씨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관심이들!